안녕하세요. 윤소희의 음악인류학. 이번에는 백제금도 대학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의 그 주학도를 직접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능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우리 금동대학로의 그 설레이는 그 첫 순간인데요. 저는 사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저 향로가 반드시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다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너무도 놀라운 모습이어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이제 크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61cm 한 이 정도 되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역사에서 창왕 이도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무렵에 그 제작된 것이 주변 여러 역사와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령왕릉의 동탁은잔인데요. 이 잔에 여기 연꽃이라든지 여기에 상세한 무늬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이 향로에 무늬하고 그 맥락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부여외리 상경 무늬 여기에도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희는 그동안에 그 백제금동대학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면 이제 백제 겸이기 성왕 때 그 인도 상가나사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 본문 그 경전들을 가져와서 번역을 한 기록들이 있고 그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왕이 언제냐? 이 창왕이 바로 부왕입니다. 이분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참수되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위한 그 제사에 쓰기 위해서 이 향로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그 구체적인 자료들이 또 나오거니와 이것과 연결되는 음악 주학도도 나중에 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에서도 이거 비슷한 그 이런 그 문양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백제 불교는 그 신라와 고구려와 다른 그 루트의 그런 연구를 새로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악기가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그 견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언론사에서 여러 전문가들 통해서 밝혀진 거, 그다음 송방선 교수님, 전인평 교수님, 이영희 이런 분들께서 이렇게 소, 배소 뭐 이렇게가 쭉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문고, 이 거문고를 보면 좀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어느 분이 제일 잘 맞췄나 이런 것을 그 테스트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고구려의 안악 고분이 있는데요. 여기 그 고분 그림 중에서 배소와 연결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말을 타고 말이 있고 그다음 이 사람이 배소를 불고 있습니다. 배소라는 말은 뭐냐면 소인데 소는 퉁소, 단소 같은 소잖아요. 소를 이렇게 배열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호묘에도 천정벽화에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을 볼게요. 금도 보면 이제 검은고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요. 고구려 백화에 나오는 검은고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타원형이죠. 그래서 뭔가 찜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라는 거 어떤 거냐면, 그냥 통으로 이렇게 세로로 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크잖아요. 그래서 장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파와 완함이고요. 이거 이제 당나라에서 보이는 거고요. 이게 장소입니다. 그러면,
피리 계통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종적인데 이거는 연주하는 입에 딱 관태가 붙어 있죠. 근데 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당피리, 이것은 향피리. 이런데 모양이 연주하는 거 보면 이 피리 종류는 아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중국에도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완함도 보면 중국 진시대 중림칠연도라든지 또 고구려라든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인데요. 이 소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길고 짧은 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곡선 모양이 나오죠. 이런 거는 네모 반듯하죠. 그러면 어떻게 음고가 달라지나? 왜냐하면 관대를 굵고 가늘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건 이제 실크로도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가 있었겠구나 하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참 재밌는데요. 지금 이제 말을 타고 가죠. 이게 사천성 청두에서 발굴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소가 보입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인데 이게 말이 가는 방향이 앞이지요. 앞을 봤을 때 여기가 우측, 여기가 좌측, 여기 가운데입니다. 여기에 이 소를 부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나무 뭐 가라든지 요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악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참 재밌어서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저는 앞에서 건고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토라고 하네요. 그 앞줄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리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그 이렇게 부조들이 보이는데 정말 잘 그렸죠. 손으로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악기 연주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예, 요게 조금 전에 본 그겁니다. 이 두 사람이 소를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런 그 악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유통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 하서에 보면 이거 비파 보이고 긴 장소도 보이고 이렇게 앞에 근데 이건 네모 반듯하지요. 예, 타원형 그 공명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이렇게 닭이 있는데 이렇게 새요고지 우리 그 금동대학로에 있는 무릎하고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백제에 있는 그 팔주악도인데요. 비암사 삼측 석당에 석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악기들을 이렇게 쭉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그 무릎 북이 보입니다. 어디냐? 이 사람은 그 새요꼬를 장구 모양을 하고 있죠. 예, 두 사람은요. 근데 어디 있나요? 무릎 북이.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생황, 여기 비파, 그 다음에요. 금, 예, 배소, 뭐 이렇게인데 여기 무릎북이 이렇게 보입니다. 무릎북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금동대학로하고 여기 금이죠, 금. 네, 예, 금동대학로하고 굉장히 이게 닮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국이나 뭐 실크루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무릎북이 안 보였죠. 다 무릎북이 아니고 새요꼬 창구 모양 그런 게 있었지요. 그 다음에 타원형의 공명통으로 된 그 금 종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 이 타원형 금인데요. 다르죠. 이거는 사각이잖아요. 근데 꼴랑 그게 무슨 차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원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그 시절에. 왜냐하면 모양이 달라지면 음색도 달라지고 음량도 달라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이게 타원형이죠. 근데 들고 있는 게 약간 빼딱하게 들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100% 일치하지만 타원형이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북 볼까요? 예, 여기에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치지요. 여기 백제 금동량도에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치는 북입니다. 예, 그 다음 여기에도 그런 북이 보이죠. 그 새요꼬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이거는 인도의 그 북인데 여기 그 저희가
백제 여기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의 그 주악도 할 때 그 공중악사들은 주로 인도 계열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의 악기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릎 위에서 이렇게 치는데 세요고는 아니지요. 근데 이것처럼 위에서 내려서 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런 차이. 네, 이제 그 실제로 이분들의 춤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러한 동작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 앞서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의 그 스윙 동작을 봤었죠. 이것은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춤 동작을 보면 손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고대 인도의 그 무드라 문화와 관련이 있고 또 손을 많이 쓰는 거는 정착민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수렵 생활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춤을 배우고 스텝부터 가르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그 기름 넣는 그 청년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데 완전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야 하고 이랬었는데요. 예, 이러한 문화를 한국의 고전무용하고도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on't move it. Good. When you move to your cheek, right? And breathe. And you put up. Don't move. One more. Okay, one more time. One, two, three, relax. Four. Okay. And this just only this. Alright. 자, 그러면 이 교수님은 인도네시아의 그 유명한 그 가블란 그 전문가이신데 외국에서 유럽인가 미국 어디에서 에스노뮤직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저희 그때 축제를 할 때 오셨어요. 근데 한국에도 방송국 유튜브에 출연을 하셔서 설명을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이만큼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이 온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악단들이 순회 활동 중이고 그 나라에서 가물란 연주자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상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인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 대학에 이렇게 에스노뮤직이라든지 뮤직 앤스로폴로지에서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이 없으면 그 과가 아니다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양이라든지 와양쿨리 한국에도 와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유명한 악단들도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극을 연극하는 거 보면 중국의 경극 있죠. 경극도 이렇게 행동마다 다 신호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도 국극단 해가 여성만 있고 또 남성만 있는 그런 악단이 있듯이 가물란에도 여성만으로 된 악단도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분장, 색깔, 상징 이런 것들도 이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교수님이 계시죠? 그때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수마르삼 교수님인데 그날 저희 행사할 때 직접 이 연주를 해 보이면서 설명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춤추는 동작의 손이라든지 이것이 보로부두르의 주악도하고 동작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이 실제로 추는 거 보면 굉장히 느려서 마치 한국의 춘행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이렇게 가야에 우룩이 있지요. 그 사람이 신라에 기여했을 때 12곡 중에 5곡만 간추를 가지고 나기불류 에이불비라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슬프지도 너무 기쁘지도 않은 절제된 음악을 간추려서 대학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임윤찬이 콩쿠르에서도 우룩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했다 그랬죠. 그것도 이러한 정신일 거예요.
임윤차예요. 왜냐면 임윤차는 굉장히 테크닉에 뛰어나잖아요. 근데 연주를 하다 보면 막 본인도 모르게 이게 흥분하게 되죠. 그럴 때 아마 우르을 생각하면서 이 대학에 대한 어떤 정신을 가다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이야기 잠시 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 일시에 무슬림이 될 수 있었나? 그거 얘기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무슬림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인데 예멘의 무슬림이 인도네시아에 그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왔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힌두교였는데 힌두 주술 의식을 하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주술 의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거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막 같이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향수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향기가 좋은 데다가 또 이슬람에는 늘 의식하면 우두를 하거든요. 손 씻고 하는데 굉장히 청결하고 비데도 여러분 이슬람에서 온 거 아시죠? 아라비아에서요. 예. 이런 게서 이제 굉장히 호감을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물었을 때 우리는 알라를 믿는다 하고 했을 때 입교하기가 너무 쉽고 또 유일신 하나만 딱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시에 무슬림이 될 수 있었고요. 이 친구들은 제 족자의 라트보코 궁전 복원하는 거기에 제가 혼자 갔었는데 히잡을 안 썼지요. 예, 그런데 조금 있다 차를 마시는데 이 친구가 있어서 사진을 찍자 이렇게 둘이 했는데 친구들까지 우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굉장히 상냥하고 무슬림 친구들을 보면 진짜 뭐라 그럴까 반한다 그럴까요? 굉장히 의리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무슬림 하면 테러 먼저 생각하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괜히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가 어디죠? 이태원의 이슬람 성원에서 또 이집트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거의 똑같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시에 다 무슬림으로 됐나?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기에 다들 그냥 일치단결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릎북하고 또 다원형 악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나요? 예. 이러한 얘기 또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을 한국에서 만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알라후 아크바르라든지 또 기도 내용, 기도 문구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문명과 음악에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요. 예, 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 또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빨리 성경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